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실 대표. 최정인 원장. 이재현 원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셨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아주 어렵게 두 분을 모신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실기 시험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전기 기사 실기 시험, 전기 산업기사 실기 시험, 혹은 또 뭐 공사 또 역시 마찬가지고 이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지, 혹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기 교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가 뭐 십수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꼭 실기 공부를 하면서 들으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고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전 원장님도 한번 실기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맨날 이게 촬영할 때 이렇게 좌측만 나오다가 오늘은 또 이게 우측 나와가지고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데, 오늘 한번 이 촬영을 이제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실기 관련돼서는 우리 최 원장님이 잘 말하고 있는지 그 한번 확인차 한번 나와봤는데,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먼저 지난 편에서 최종현 원장님과 제가 어떻게 만나고 그 다음에 다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같이 시작을 하고 여기 이재현 원장님은 바로 2, 3개월 정도 뒤에 같이 합류를 하셨고,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두 분이 대학 동기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분이 대학 동기이고 제가 두 분의 1년 후배가 됩니다. 저희가 어쨌든 같은 대학교, 그 다음에 같은 과, 그 다음에 같은 연구실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동문 사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되는데, 네. 동기이지 동갑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수정해야 되겠네요. 두 분이 동기는 맞습니다만 동갑은 아닙니다. 네, 저기 최준 원장님이 좀 사회생활을 조금 하다가 대학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알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제가 궁금한 거 첫 번째가 있어요. 최근에 저한테도 이메일 엄청 많이 오는데 실기를 준비하려면 보통 필기 끝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그쵸?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자, 정규반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관연도만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최종님. 전 무조건 정규반을 보고 나서 관연도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기는 뭐 제가 사지선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알아도 뭐 추측해서 찍어서 맞출 수가 있는데, 실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전류 종류만 하더라도 뭐 전격전류, 부하전류, 무부하전류, 도립전류 10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나 이런 그 문제가 단어 하나 차이로 틀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규반에서 학습하고 관연도 문제 풀이 하시면은 뭐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좀 개념을 문제 자체를 암기가 아닌 이해 위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른 분들이 여쭈시면 저는 반드시 정규반을 하고 나서 관연도 문제를 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관연도 문제를 푸는 것이 적합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꼭 정규반 듣지 않고 관연도 문제만 이렇게 봐도 괜찮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관연도를 선택해야 되나요? 관연도만 봐야 되시는 분은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실기 관연도에서는 결과값만, 답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적어라 라고 하면 관연도 교재는 대부분 세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즉 그 컴팩트한 답만 나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규반을 공부를 하시면, 그러니까 1회 정도 1회 독을 하시고 나서 관연도를 보시게 되면 그 문제를 세 가지만 작성하라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이외에 만약에 내가 더 궁금하다면 정규반 교재에서 수월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정규반을
다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관연도를 하지 않더라도 정규반 문제, 그러니까 정규반 교재에 어느 부분에 뭐가 있다라는 정도만 1회 정도 훑고 지나가셔도 관연도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로도 훨씬 더 유용하다. 그러니까 좀 더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실제 이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에 실기 정규반을 듣고 관연도까지 갈 시간이 되나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실기 정규반만 한번 보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 끝나고 실기 시험까지 6주 정도입니다. 그럼 40일이죠. 그럼 시간 안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정규반을 12일, 그 다음에 관연도를 30일 이렇게 시간 안배를 하시고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뭐 직장 다니고 하신 분은 많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한 회 보시기도 어려울 수가 있고, 만약에 뭐 직장 다니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뭐 정규반 2회, 3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정규반에서 그 이론 부분 있죠. 아는 부분은 필기에서 나왔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깊이 있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면은요. 근데 그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은 꼼꼼하게 1회 보시고 나머지 30일은 무조건 관여도 문제풀이에 오래 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1회차는 조금 그런 기간이 짧고요. 2회차, 3회차는 60일 정도 됩니다. 그때 조금 넉넉하죠. 그때는 뭐 정규반 관연도 확실히 시간을 뭐 보름과 45일 이 정도로 분배를 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공부할 때 그런 질문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서 형광펜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얀 종이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써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거는 공부 스타일이, 저도 이제 가끔 도서관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공부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굳이 추천을 하신다면 그 둘 중에 어느 방법이 더 좋을지. 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필답형이기 때문에 적는 연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눈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문제를 보고 답을 정확하게 내가 그대로 작성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해설을 보고 아 이거 알고 있던 거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100%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보고 그 답안과 똑같이 내가 안 보고 작성할 수 있을 때 아 내가 이 문제를 정말 안다라고 할 수 있는. 당연히 필기에서는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4개 중에 이거라는 거를 우리가 아는 정도면 되지만, 실기는 계산 문제 같은 경우 유도 과정도 천천히 다 해서 작성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시험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눈으로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네, 그렇게 할수 없어요. 한마디. 예. 네. 한마디만. 큰일 납니다. 한마디만. 네. 자, 또 궁금한 거.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운 좋게 필기를 합격했다 하더라도 실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운 좋게 관연도를 어쨌든 받든 아니면 뭐 잘 찍어서 필기를 합격했다 해도 하더라도 실기를 가는 길은 또 다른 길일 수 있다. 그러면은 필기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 전기 기사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이잖아요. 그 5과목이 실기 갈 때 다 쓰이나요? 아니면은 좀 특정 과목만 있어야 되나요? 자, 필기책 버려도 되나요? 아니면 다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 저희 서로 같이 말하고 싶어 하니까 저 양보하겠습니다. 우리 좀 찍어주시면 누구한테 이거를 찍어주세요. 제가 예. 일단 필기라고 하면 5과목 있죠. 5과목 있는데 시험 자체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은 전력공학입니다. 전력공학이면 그 전력공학 전체에서 발전 부분 있죠. 화력, 수력, 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기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기기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변압기하고 유도기 파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출제 경향이 최근에 직류기, 직권, 분권, 복권 이런 부분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뭐 동기기는 이론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기기기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다 문제로서 설비 있죠. 설비를 필기할 때 뭐 문제답만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약간 정규반을 한 번 정도 보고 오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전기 설비에서 복병이라고 하죠. 약간 숨어있던 부분에서 종종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회로 이론 자체의 문제는 실기에서 잘 나오지 않는데 실기 공부를 위해서는 이 회로 이론의 이론 있죠. 뭐 당연 기본적으로 키르호프 법칙이나 뭐 삼상교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는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회로 이론은 그 실기 과목에서 좀 수학적으로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회로 이론에서 기초를 탄탄히 하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조금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말씀해 제가- 주세요. 저희가 말을 해가지고 10분을 못 듣겠네 이거. 결론부터 말씀해 제가 주세요. 일단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아. 일단 결론은 몇 개 과목? 자, 5개 중에서 어떤 거? 전력공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기설비, 전기설비, 그다음에 회로 이론. 회로 이론. 다네. 전기 자기학에서 가끔씩 나오는데 이거는 아, 자기학은 안 나옵니다. 자기학은 여러분이 안 나와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절대 필기책을 버리지 마세요. 자격증 발급 받는 날까지 이 실기 공부할 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견적에서 정말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시퀀스에서 진짜 너무 모르겠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오히려 간단한 그 단답 암기 문제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 그 문제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제일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저희가 확실하게 이야기 들 수 있는 거는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쌓아온 객관적 자료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기사 실기를 이제 보면 두 가지 영역으로 저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해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암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해의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퀀스 문제, 논리회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의 영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답형 암기 단답형이라든가 아니면 설비 뭐 어떤 기호 들어가는 거, 뭐 빈칸 채워넣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암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해 부분이 좀 수월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암기하는 게 좀 수월하신 분들인데 사실 암기하는 양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하는 내용은 하나의 원리를 알면 그에 응용되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다른 문제가 변형이 돼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되도록이면 그 앉아서 공부하시는 것들은 이제 이해 영역 쪽을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뭐 계산한다라든가 시퀀스를 뭐 설계를 한다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해주시고, 그 암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있어. 예를 들어 뭐 포켓 그 북이라든가 아니면 이어 녹음되어 있는 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중점을 두다라고 하면 기사 실기에서는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그 다음에 단답 위주로 단답형 포켓북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고득점 60점 이상 받는데 좀 이 정도면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예, 감사합니다. 그 편집자가 알아서 자꾸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기 기능사 필기 같은 경우 강의할 때 저는 3번 보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 번 보는 것을 다독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능사 필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초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용어도 낯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3번 보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 책 여러 권 준비해가지고 막 훑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책 한 권만 완전히 파고드는, 여러 번 봐서 파고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전략이 더 좀 유리한 것 같으세요? 명예MC 나오십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일단 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산업기사를 보십니다. 산업기사 보시는데 산업기사 관련도를 모두 공부했대요. 그럼 이제 공사 산업기사를 볼까요? 아니면 기사를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산업기사 한 번 더 보러 가세요. 이 자격증 시험은 여러 권, 만약에 책 3권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3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한 권의 책, 관련도 교재를 완벽하게 마스터 했다 생각 되시면 뭐 좀 더 기사나 공사기사 참고하실 수가 있지만 이게 덜 된 상황에서 다른 것까지 공부하신 거는 일단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그
왜 우리가 공부할 때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것도 작성하잖아요. 오답 노트는 어떻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권장을 하세요? 아니면 별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실기 관련도 교재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목표 분량이 있으면 예를 들어 10회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회를 처음에 어차피 정규반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10회 분량 혼자 이렇게 쭉 풀어봅니다. 그러면 풀리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안 풀리는 문제를 동영상으로 보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안 풀렸던 문제를 한번 체크하면 되고 체크가 한 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볼 때에는 체크된 것만 풀어봅니다. 어차피 기존에 첫 번째 풀었을 때 해결된 거는 두 번째 봐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된 것만 풀어보고 그러면 그 중에 풀리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게 있겠죠. 그러면 다시 안 풀리는 걸 체크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볼 때 두 번 체크된 것만 또 보시면 세 번을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눈으로 그때는 눈으로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조금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4회 정도 보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자격증을 하나를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금전적으로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필기 시험을 보통 준비하는 것이 저희가 보통 3개월 이상씩 준비를 하시죠, 그렇죠? 3개월 이상 준비하고 필기 시험 합격한 다음에 또 곧 이어서 나오는 실기까지 한다고 하면 실제로 5개월 그리고 6개월 정도의 이런 장기 레이스, 우리가 성인 교육,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장기 교육을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죠. 그러면 슬럼프 같은 것도 실제로 찾아올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이게 쉬운 과정이 정말 절대 아니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있을 텐데 좀 격려되는 말씀 좀 부탁해요. 저희 최 원장님은 순한 맛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이 원장님은 좀 매운 맛으로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찾아오는 분들에게 격려의 말. 저는 제가 뭐 운영하고 있는 다산 그 카페 있죠. 전기 기사 한 번에 합격하기 카페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합격 수기를 써놓으셨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답은 못 드리지만 그 합격 수기 써주시면 뭐 필기 합격 수기 하면 뭐 100개 정도 올라오는 다 읽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그리고 그 공부하신 후배들이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열심히 하셨던 그 글들을 보면서 힘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합격하시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공부했는데 나는 지금 슬럼프가 와서 뭐 방황하고 있고 책도 없고 영화 보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합격 수기를 보시면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좀 어려울 때 따뜻한 차 한 잔 딱 드시고 그 다음에 합격 수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원장님은 매운 맛으로 난 맨날 매운 맛이고 나는 맨날 안 튀고 강하게 공부가 자극이 되게. 맨날 안 튀고 매운 맛. 안 좋아. 지금 머릿속에 막.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중간 맛으로 여기 매운맛 여기 있어요. 매운 맛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절박함이에요. 저도 뭐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고 예전에도 했지만 이 자격증을 기사 준비했을 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절박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슬럼프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힘들고 또 공부 외에 다른 외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런 거 이겨낼 만큼의 절박함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슬럼프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에게 조금 더 채찍질하면서 내가 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자기 암시 그리고 자기 세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슬럼프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전 중간 맛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장 예전에 이런 말 들어도 되나 모르겠나 대학교 다닐 때 자격증 공부 시즌에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슬럼프 오셨던 절박함이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의 강의가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도 절박함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 셋이서 채찍질을 하는 영상을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찍은 좀 큰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 원장님 등이 넓으니까. 지금 이제 3월 첫째 주인데요. 3월, 4월이 사실은 공부하기 쉬운
계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5월 가게 되면 가정의 날까지 가게 되면은 날씨도 좋고 또 아까 마음에 이제 그 동요가 일어나기에 적절한데 최근에 또 날씨가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라고 좀 황사도 많고 그쵸,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미세먼지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팅된 날씨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시험 일정을 잘 생각하셔서 항상 힘을 좀 내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산이도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희 인사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